미국에서 한 10대가 트위터에 사생활이 노출되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 네트워크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인데요.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미국 러트거스 대학 신입생 타일러 클레멘티는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인터넷에서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올린 사람은 룸메이트인 레비와 웨이. 레비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웹캠으로 친구의 동성애 장면을 혹시 두 분 다 SNS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어요. 트위터랑 페이스북이요. 네, 둘 다. 네,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사용하세요?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두 분 다 SNS를 사용하시나요? SNS가 뭔지 몰라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는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를 공간으로 하는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SNS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의 미투데이, 다음의 요즘, 싸이월드,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등이 있다. 광화문, 종로, 명동 일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SNS의 이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대, 20대, 30대는 90% 이상이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으며 심지어 40대 이상도 74%가 SNS를 사용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듯 수많은 현대인들이 SNS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단순히 다른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들을 기록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마케팅이나 어떤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의 공간으로까지 다양하게 SNS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언제부터 SNS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도대체 왜 SNS를 이용하는 것일까? 2년 전인가? 그냥 친구들이 다 하니까 그냥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는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한 40대 초반 되시는 분들도 많이 해서 저도 뭔가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 것 같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도 참여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Because I traveled around a lot and I went to different places and I want to keep in contact with my friends. And it's really hard to write emails all the time. And on Facebook it's more easy, or it's easier to. 2009년? 저는 작년? 약간 소통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공이 신방과인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트위터, 그러니까 뭐 TGIF라고 해서 뭐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 이렇게 안 하면 대학생이냐 그게 그러셔서 약간 뜨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쓰기로. 이렇게 어느 틈에 슬그머니 우리의 곁으로 다가와 이제 우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SNS.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SNS가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도대체 SNS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편리함들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가 이토록 필요로 하는 것일까? 문자로 하면 돈도 드는데 그럼 그냥 컴퓨터로 하면 연락할 수 있고 편리하고 외국 사는 애들도 그냥 연락할 수 있고. 저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뉴스, 언론 이런 거보다 더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위터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그냥 한 번에 트윗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습득이랑 그냥 편리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연락을 안 했던 그 친구들이나 아시는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거기에서 보니까는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SNS 쓰거든요. 이제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제 또래들의 생각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저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찾아왔고 어제 오고 오늘 이틀째예요. 오늘 집회가 있었고 오늘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아무래도 트위터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걸 보고. 집회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오늘은 이렇게 트위터 통해서 김재동 씨 오신다고 이렇게 알아가지고 오게 됐어요. 저희들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혹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알렸죠. 우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활한 소통을 꾸밈없이 오타면 오타, 뭐 실수면 실수대로 그대로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다 읽어줄 수 있는 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번 집회도 그냥 인터넷 검색을 해서는 언제 열리는지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트위터로 광화문을 검색한다든지 김재동을 검색한다든지 해가지고 5시에 여기서 책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그 집회는 7시부터 한다 이런 정보를 알게 됐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집회 같은 거 그냥 이렇게 모이는 거는 뭐 TV 뉴스나 인터넷 뉴스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그 SNS를 통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하고 소통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루트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대학생 촛불행동 정부에서는 허가해주지 않습니다. 이 촛불 집회도 허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그 작은 행동부터 우리의 친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이 너무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권력이 이 정부가 했던 부분은 이제 미디어는 매체를 다 장악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장악했고 그래서 웬만한 큰 일들 아니면 꼭지로만 다루고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소셜 미디어 이것이 오다 보니까 이게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또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정부 사람들이 좀 뒤늦잖아요. 이게 늦고 오히려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더 빨리 알고 있고 빨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거지. 바람직하게 이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옛날에 우리 김호걸이 뭐 장님 같이 사는 거지. 다 장악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서로 모르는 수많은 대학생들이 트윗 하나를 통해 한자리에 모여 그들의 소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원래 이제 이게 촛불 집회가 오늘 8일째인데 어저께 7일째 할 때 촛불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행진을 했었어요. 행진하면서 이제 종로거리를 이제 뛰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하고 이명박 정부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서 했었는데 이제 경찰한테 막히게 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막히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은 경찰들 둘러싸니까 이제 연자에서 이제 계속 시위를 진행했고 시위하는 거의 시위가 끝나갈 즈음에 이제 경찰들이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연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준비된 이런 과정이 아니라서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뒤 엉키고 뭐 거의 시장판 같은 완전 그때 제가 기억엔요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민분들이 무지하게 촬영이나 사진을 많이 찍고 계셨어요. 예전과는 제가 1학년 때는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알려달라고 시민들한테 요구도 했거든요. 저희 연행되는 학생들이 시민들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다 그 SNS에 올린다고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에 다 올린다고 하셔갖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갖고 있는 미디어의 속성으로 보면 권력을 진자만 그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일감하는 건데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확산 속도가 엄청 빠르니까 SNS가 주위에 뭐 타고 가면 엄청 나고 리트윗도 계속하고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지금까지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다수가 공유해버리면 권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되는 거지.
과연 SNS는 부조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SNS를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혹시 예전에는 사용했었었나요? 네, 한때. 제 친구가 그 SNS라는 매체에 제 얘기를 올렸는데 그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매체를 통해 제 얘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 전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글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이 되니까 되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런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반대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반대로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한테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좀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 타임라인에 올라온 걸 보면 유명인 김여진 씨를 사칭한다는 사람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트위터라는 게 정보 흐름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 이게 자칫 악용돼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장난으로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 고등학교 사진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성형수술 전이었거든요.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느끼는 어떤 일상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거기다가 적고 그리고 어쩌면 그런 글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알리고 싶은 약간의 어떤 이런 마음도 좀 이렇게 있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항상 그냥 그 글들을 보고 넘기면 되는데 그 밑에 달리는 이제 그 댓글들로 인해서 또 막 오해가 생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뭐 글 삭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은 좀 너무 유치한 건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령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 하면서도 이렇게 예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친구들이랑 모임 자리에서 이 모임 자리에 얘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그냥 내 개인적인 그 공간에다 올리는데 뭐 친구가 메시지로 왜 너만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리고 나는 왜 이런 사진을 올렸냐는 내려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권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또 다른 반대 생각 갖고 있는 아이들의 댓글 때문에 또 황당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소소한 것들? 미국에서 한 10대가 트위터에 사생활이 노출되자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송지선 아나운서의 자살이 충격을 주는 가운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SNS의 폐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명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SNS의 문제점, 오상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SNS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2003년 이후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10대 자살 사건이 무려 12건이나 발생했다. 최근 들어 급속히 SNS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우리는 SNS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원래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고요. 계속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3년 전부터 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에 이제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서식지가 페이스북이에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또 이제 일 벌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이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어요.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컴퓨터가 있긴 했지만 그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하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휴대폰이 있긴 했지만 뭐 휴대폰은 전화하는 정도, 문자 메시지 정도, 뭐 이제 그 뒤에 멀티미디어가 나와서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정보를 담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이런 효과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마약처럼 흐를 수가 없는 거죠. 좀 격하게 얘기를 하면 나라를 바꿨거든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제 무장동 혁명군을 거기서 이제 그 붙잡혀 있던 아이를 구출해낸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그만큼 큰 이슈나 아니면 큰 사건은 없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급격하게 이제 그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예요. 이제 뭐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외부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작은 늦게 했는데 그 확산 속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은 뭐 외국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생략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사람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사기도 일어나고 뭐 연애도 일어나고 또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닫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들이 이제 그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가입되는 순간 이제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지만 자기 친구들이 공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그 페이스북 안에서 이제 자정 기능이 이제 그 추가가 돼 있는 거고 또 이제 사람들조차도 이제 조심을 하죠. 이제 심한 경우에 뭐 이제 홈피를 폐쇄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단계나 시간을 가지고 이제 그 발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슬기롭게 대처가 될 거고 또 이제 지금 우리나라 SNS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뭐 선의의 피해자 아니면 정말 막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순기능이 더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가 또 다른 변동을 가져왔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SNS. 우리가 잘만 이용하면 우리 삶의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SNS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나쁜 의도를 품고 SNS를 사용한다면 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암흑의 공간으로 둔갑할 수도 있다. SNS 문화는 우리나라 내에서 차근차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빠르게 유입된 새로운 변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체적으로 SNS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큰 부작용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SNS 하세요? 네, 하세요? 본인들이 고민해야죠. 본인들이 고민해야죠. 본인들이 고민해야죠.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민할 때 그때 해결되는 거죠. 그때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생각에 간섭하거나 통제할 생각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난 또는 인신공격 같은 것들은 그 현상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기 전에 스스로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딴 사람에게 쓰는 글을 자기한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따라서 우리들은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는 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SNS의 본질을 잘 알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윤리와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닌 정보 제공자의 입장으로서 우리들 스스로가 좋은 필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